효모를 비롯한 알코올을 발효하는 미생물이 급증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은 안에서 술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아이디 보더리스 랩,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국경 없는 실험실 님이, 이분이 굉장히 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6월 27일이 월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인데 혹시 그거를 맞아서 특별한 강연 계획은 없느냐 물어보셔서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월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 기념 영상입니다. 이름하여 ABS, 오토 브리오리 신드롬, 우리말로 옮기면 자동 양조 증후군. 술 안 먹었는데 술 취하는 병입니다. 이런 분들 되게 억울하겠죠. 술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음주 단속하면 걸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TV에서도 소개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술을 안 먹었는데 술에 취하냐?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 우리 장 속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그 중에는 효모를 비롯한 곰팡이들도 있거든요. 자, 효모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알코올 발효하잖아요. 예, 장 속에서 얘네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균형이 깨져가지고 얘네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알코올 발효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경우인데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발견된 거는요, 1948년이에요.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에 5살 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응급실로 왔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의료진이 살려보려고 뭐 수술하려고 개복도 하고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안타깝지만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위장 파열이었어요. 왜 위장 파열이 됐느냐? 가스가 너무 찼거든요. 그런데 의료진이 수술하려고 개복을 해봤는데 굉장히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한 다음에 부모랑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 아이가 아파서 무슨 술이나 아니면 민간 요법으로 그건 먹인 게 있느냐?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은 전적으로 고구마를 좀 많이 먹었는데 고구마를 먹어서 됐다. 예, 물론 고구마 많이 먹으면 가스 많이 차는 거 우리도 경험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떻게 고구마 먹고 가스가 차서 배가 터지느냐? 이거는 요즘도 이렇게 아프리카 돕자는 공익 광고를 보게 되면 거기 아이들이 몸은 굉장히 말랐는데 배가 이렇게 푹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영양분이 별로 없는 걸 많이 배가 그냥 많이 먹어서 가스 차고 그래서 항상 이 팽창된 상태라 위벽이 굉장히 얇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열이 됐고 그 이제 후유증으로 아이는 죽었는데 그럼 왜 거기서 알코올 냄새가 났느냐? 그때 이제 의료진 얘기는 이거 안에서 무슨 발효가 일어난 것 같다. 이제 그런 소견을 밝혀놨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1972년에 일본 도쿄에서 효모와 관련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보고가 된 거예요. 우리 장 속에서 효모나 또는 효모 유사한 미생물들의 발효로 의해서 사람이 술을 안 먹는데도 술에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드렁큰 신드롬,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취증? 네, 취권이 있으니까 취증, 뭐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드렁큰 신드롬이 이후 어떻게 공식 명명됐냐면은 오토 브리오리 신드롬, 우리말로 옮기면 자동 양조 증후군,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동 양조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요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뭘 먼저 봐야 되냐면 간에서 알코올이 어떻게 분해되는 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잖아요. 예.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꿔줍니다. 이 사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주범이에요. 머리 아프게 하고 하는 거. 그럼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 다음 효소가 요거를 또 분해해서 아세틱 애시드, 초산으로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2개의 효소가 필요한데 아시아인, 일본인에서는 대략 한 40%, 한국에서는 3명이 1명꼴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주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했는데 이 분해된 게 더 가지 못하니까 일단 수치인 상태가 되고 효소의 분해 반응이라는 게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쌓이면 이 반응이 가역적이어서요. 이쪽이 양이 많아지면 역반응을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분해도 안 되고 더 쌓이니까 술을 안 먹었는데 취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왜 우리가 술을 한 잔만 먹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맥주 딱 한 컵 정도 마셨는데 얼굴이 금방 빨개진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하는 효소가 기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동북아시아인의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돌연변이를 지닌 효소를 갖고 있답니다. 상대적으로 그 금발의 푸른 눈의 백인들에서는 돌연변이 유전자 빈도수가 한 5에서 한 10% 정도라고 하니까 동양인이 훨씬 많은 거죠. 이렇게 아시아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말까지 생겼냐면은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 아시아 홍조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맥주 한 컵 정도를 드셨는데 얼굴이 갑자기 금방 빨개진다, 홍조 증후군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술을 좀 삼가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서도 발효는 일어나요. 왜? 장 속은 산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없는 상태에서 특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아니 알코올 발효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막걸리를 만든다, 쌀로 하잖아요. 맥주를 만든다, 보리로 하잖아요. 밀맥주도 있고. 그러면 곡물을 먹으면, 자, 탄수화물 들어왔습니다. 쌀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입을 거치면서 당으로 만들어지죠? 당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효모는 충분히 발효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항상 우리가 소량 알코올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양이 좀 적고 그 정도는 우리한테 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 조성이 어떤 이유든 변해서 효모를 비롯한 알코올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갑자기 급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양조 증후군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그 미생물은 우리가 양조할 때 사용하는 사카라미스에서 세레비스야, 효모가 있고요. 다음에 캔디다 알비칸스라는, 이것도 효모의 일종인데요. 이 캔디다 알비칸스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효모예요. 아구창이라고 입 안에 이렇게 되는 거,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경우, 여성의 생식기에서는 질염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들어가서 자라면 다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얘네가 이렇게 많아지느냐? 자동 양조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항생물질, 당뇨병,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유전자 요인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에요. 예를 들어 항생제를 오래 썼다든지 다른 이유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효모를 비롯한 알코올을 발효하는 미생물이 급증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은 안에서 술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사실 저거를 진단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술을 안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술을 안 먹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알기가 어렵죠. 첫 번째, 먼저 그동안 임상 기록을 쫙 봐야 돼요. 다 봐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되면 실험실 검사를 해야죠. 혈액 검사, 그다음에 대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많아졌는지,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 소장, 맹장 등에서 이 분비물을 채취해서 또 미생물을 조사해 봐야 돼요. 진짜 이게 많은지. 그렇게까지 해서 진짜 많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떤 확인 실험을 하냐면 탄수화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g의 글루코즈를 주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는 거죠. 글루코즈, 포도당을 섭취한 다음에 얼마 시간별로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자동 발효 증후군 환자로 판명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원인이 특정 알코올 발효하는 효모, 곰팡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진균제를 해서 그걸 없애면 해결이 일단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전체 미생물 조성이 바뀐 거라면 그것만 제거하는 건 사실 일시적인 거고, 전체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널리 쓰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식이요법, 증상을 갖고 있다면 일단 탄수화물 섭취에 좀 신경을 잘 써줘야겠죠. 이 모든 방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최후의 방법 쓸 수 있는 게 이제 대변 이식이라든지 최근 FDA에서 승인한 대변으로 만든 약들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월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를 맞이해서 한번 마련해 본 영상이었는데요. 자동 양조 증후군은 상당히 드문 희귀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있으니까 이분들을 치료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일상생활도 되게 불편하고, 자칫 그동안은 굉장히 인생을 막 사는 사람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요거 음충 단속 걸렸을 때 써먹어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검사 다 해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애당초 접어두시고요. 우리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